지수 방정식 부등식. 아이고. 왜 하기 싫어?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한꺼번에 진행을 할 텐데 지수 방정식부터 보시면 지수 방정식이 뭐냐? 당연히 이거지. 지수에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빡센 소리 하나만 하자면 지수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1대1이에요. 1대1 대응이야. 왜 우리 로그 함수 이야기할 때 했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고 그 지수함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지수 방정식은 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대1이라는 거 기억하려나? 이거는 요건 쓰지 마세요. 요건 제가 설명하려고 쓰는 거니까. 1대1 함수 정의가 뭐였죠? 이거잖아요. 그죠? 요 명제 대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기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다음 성질을 이용한대요. 다음 성질이 뭐냐면 1대1 대응, 즉 1대1 함수라는 성질이고 그게 뭐다? 얘는 미조건이니까 당연한 거고 A의 x1, A의 x2가 같으면 x1, x2가 같더라. 이게 지금 fx1이고 이게 fx2인 거지. fx1,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아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밑이 같아? 지수가 같으면 돼. 그럼 좌변 우변이 같아질 거다 그 얘기야. 방정식을 풀 때 밑이 같대. 그럼 뭐만 보면 된다? 지수만 보면 된다. 아주 쉬운 걸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2의 x제곱이 8이야. 이거 뭐 가르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잖아. x가 얼마면 돼요? 3이면 되지. 왜? 얘를 뭐라고 할 건데? 이렇게 생겼다고 할 거잖아. 밑이 둘 다 2니까 x가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3 외에 다른 값은 갖지 않는다. 왜?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뭐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풀이라고 나오는 게 1번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2번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3번 AX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밑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래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밑이 같으면 뭐만 보면 된다고? 지수만 보면 된다고. 그렇죠? 그럼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을 갖게 한 다음 지수를 비교하면 된대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은 밑을 갖게 한 다음 지수만 비교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더라. 그 얘기입니다. 좌변 우변 다 밑이 A라면 지수에 있는 fx랑 gx만 비교하면 돼. 그런 소리예요. 8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예제.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지수에 지금 x 더하기 4라는 지수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이제는 지수가 둘이 똑같이 생긴 거야. 아니, 그럼 밑을 갖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밑이 같고 지수가 같으면 둘이 같은 숫자니까 1번 밑이 같대. 그럼 지수가 같으면 돼. 이러면 되고요. 2번 지수가 같대. 그럼 밑이 같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생겼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왜 예외라는 표현을 썼냐면 밑이 같은 녀석이면 지수 함수를 생각해봐. 그래프가 한 개 그려지거든요.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지기 때문에 y좌표가 같은 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밑이 달라. 좌변 우변에. 밑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곡선 두 개를 그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때 y좌표랑 x좌표가 같은 점은 딱 하나 있죠. 어디야 그거? 0,1이에요. 0,1. 그죠? 지수함수는 밑이 달라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 0,1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야?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좌변 우변 다 1이 돼. 그런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라고. 밑이 같으면 지수를 갖게 하면 되고요.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게 하면 되는데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하나 있어. 그게 언제다? 지수가 0일 때다. 그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오늘 할 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2번 보시면 지수를 갖게 할 수 있을 때인데 여기 써 있죠. 지수를 갖게 한 다음에 밑을 갖게 할 거야. 아니면 뭐다? 지수가 0임을 이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노란색도 밑줄을 그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밑을 갖게 하던가 지수가 0이 되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요 방정식 예제로 나와 있는 요 방정식 보시면 지수가 x-4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밑 비교해보면 얘가 7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가 3이라는 게 하나의 해가 될 거고요. 또 하나 뭐다?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즉 x가 4가 되면 얘는 10의 0제곱이고 얘는 7의 0제곱이 돼요. 둘 다 어차피 1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온다. 그런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AX의 꼴이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저기 최대 최소 같은 거 할 때도 봤죠. 비슷한 꼴이 반복된다는 건 치환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치환했으니까 중요한 건 치환된 녀석의 범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3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 밑에 노란색 돼 있죠.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치환하는 거니까 뭐 지수나 로그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치환된 녀석은 저거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네모 박스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똑같은 내용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지수를 갖게 하고 지수를 갖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갖게 하고 그게 아닌 것보다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딱 하나 지수가 0인 경우 어디였어? 지수가 0인 경우 하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반복되는 거는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사소한 거지만 마지막에 이 밑에 가서 보시면 이런 실수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책에서 써놨나 봐요. 치환해서 푸는 경우에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치환한 녀석의 해를 찾고 이걸 답이라고 쓰는 거지. 근데 사실은 t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x를 찾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밑에 와서 보시면 치환한 방정식에서 구한 t의 값을 다시 처음 변수인 x로 바꾸어서 구해야 된다. 자주 하는 실수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로그든 상악함수든 뭐든 치환할 때는 항상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방정식 얘기고요. 부등식 넘어가서 보면 지수 부등식 보시면 푸는 방법은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다. 우리 뭐 2차 부등식도 2차 부등식의 경계 찾는 건 2차 방정식이랑 어차피 똑같았어요. 그죠? 부등식이라고 해서 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랑 사실은 똑같은데 뭐만 조심하면 돼? 부등호의 방향만 조심하시면 돼요. 방향이 유지가 될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게 언제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글로 써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이 1보다 크면 y좌표가 큰 게 x좌표도 크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밑이 1보다 작으면 y좌표가 큰 게 오히려 x좌표는 작은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밑의 크기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뭐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1번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2번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앞에 있는 거랑 반복되기 때문에 더 할 얘기 없고요. 바로 로그 부등식 넘어가서 로그 부등식도 거의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예제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은 195쪽입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부등식 보러 가보면 얘도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로그의 진수 또는 미세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푸는 건 똑같겠죠? 당연히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는데 써 있는 것처럼 로그 함수라는 것도 결국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없다. 이건 지수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좌표가 같은 점 찾아보면 x좌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해가 하나씩밖에 안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지수 방정식하고 다르게 로그 방정식 또는 로그 부등식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수에서는 특별히 그런 건 없는, 지수에서는 오히려 치환한 녀석이 0보다 커요. 이게 중요했는데 로그에서는 지 자체가 지수 방정식과 달리 로그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가 밑조건과 진수조건 요 두 개를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껏 다 풀어놓고 틀리면 억울하니까. 지수에서는 미지수 x에 실수 전체 다 넣을 거니까 상관없지만 로그에서는 진수에다가 0보다 큰 거, 밑에다가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것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 다 풀고 나서 밑조건, 진수조건 확인 안 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우리 그냥 문제집 풀 때는 뭐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이럴 텐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풀 땐 무조건 틀릴 거예요. 내가 선생이어도 그런 거 표시 안 하고 그냥 막 푸는 애들은 틀리는 문제를 내겠지. 그죠? 뻔히 나오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 시작하기 전에 로그가 눈에 들어오면 일단 밑조건, 진수조건 쓰고 나서 그 뒤로 문제 푸는 거예요.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하잖아. 빼먹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표시를 해두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이 상태로 얘도 보면 이제 밑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뭐 AX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을 갖게 하면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밑이 같다는 건. 그러니까 어디 갔어?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진수를 비교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얘하고 둘이 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이 같아. 진수만 비교하면 돼. 진수 둘 다 0보다 큰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또 써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여기 또 써 있죠. 구한 해 중에서 밑조건, 진수조건 만족하는 것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하도 중요하니까 나올 때마다 밑줄 긋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로그 AX꼴이 반복되는 건데 이거야 뭐 로그 AX를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죠? 뭐 치환해야 된다는 걸 보시면 그냥 빤히 보이기 때문에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밑에 노란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그게 0보다 커요 이런 단서가 달리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을 낚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로그 같은 경우엔 원래 로그의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로그 x를 t로 치환해도 t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돼 있죠. 로그 방정식 치환해서 풀 때는 굳이 범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원래 로그는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옆에다가 메모를 하나만 더 할게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 x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로그가 없어도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로그를 씌워서 푼다 그런 이야기야. 뒤에 나온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로그를 씌워서 풀겠다. 근데 이건 지수에 로그가 없어도 그렇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 밑줄 하나 그어져 있죠. 지수에 로그가 있는 방정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얻은 방정식을 풉니다. 보통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치환해서 풀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예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위에 있는 예제 보시면 x 로그 x가 100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x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지금 이거 상용 로그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울 건데 실제로 로그를 씌워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지수에 있는 로그 x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수에 있는 x를 밑으로 내리면 이건 더 이상 지수 함수가 아니고 지수 방정식이 아닌 거야. 그냥 다항 방정식이 된다고요. 뭐 치환하면 2차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간단한 1차거나 로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 이항을 하든지 약분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를 내리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미 10인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씌우면 로그 x의 로그 x가 로그 100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로그 x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죠?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되죠? 로그 x랑 로그 x를 곱하는 거야. 더 이상 진행할 건 없어요. 그냥 로그 x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겠지. 그죠?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우변은요. 로그 100x니까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이거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거다. 치환된 t의 범위는 실수 전체예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t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두 개가 될 거고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두 개란 이야기니까 실제로 x는 10분의 1하고 100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쓰라고 한 게 뭐였냐면 로그가 아니더라도 미시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로그를 씌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로그 방정식에 있던 예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3x-2의 x 빼기 4가 7의 x 빼기 4야. x가 3분의 2보다 크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방정식 우리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지수가 둘 다 x 빼기 4로 똑같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미시 같으면 된다고. 지수가 같으니까 미시 같으면 되겠네. 근데 미시 달라도 되는 경우 있었어. 누구? 지수가 0일 때. 첫 번째, 밑을 비교할 거야. 3x-2가 7. 그래서 x가 3이야. 이렇게 생긴 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뭐였다고? 지수가 0이다 가지고 푸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x가 4야. 이렇게 생긴 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였는데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왜? 얘 끄집어 내리려고. 얘를 밑으로 내리려고. 그러면 이항을 해서 어떻게 될 거니까. 로그는 아무거나 씌우셔도 돼요. 얘는 상용 로그가 이미 문제에 있으니까 상용 로그 씌우는 거고 얘는 로그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물론 7이 있으니까 미시 7인 로그 취하셔도 되고 7이 아니라 그냥 상용 로그 취하셔도 돼요. 상용 로그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럼 여기 x 빼기 4랑 x 빼기 4는 앞으로 내려오겠죠? 이거 약분하시면 안 돼요. 약분하면 안 돼.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둘이 곱하면 0이라며. 그럼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면 x가 4고요. 얘가 0이면 x가 3이네요.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그죠? 실제로 보면 얘가 0이라는 게 뭐야? 지수가 0일 때랑 똑같은 거고요. 얘가 0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시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풀었던 이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잘 까먹지. 특히나 이거. 지수가 0 되는 거 되게 자주 까먹거든요. 빼먹고 잘 안 푼다고. 얘는 뻔히 찾는데 이건 자주 빼먹어요. 근데 이렇게 밑에 것대로 푸시면 양변에 로그 씌워서 풀 건데 얘를 약분하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해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제는 뒤에 이런 단서가 나오거든요. 이거 왜 나온 거겠어요?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얘 때문에. 저 밑이 0보다 크게 해주려고 나온 거거든요.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로그 씌워도 된다고. 진수가 0보다 클 거니까. 그죠? 그 외에 다른 해는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서는 거의 대부분 달려 나오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이 지수 방정식도 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손으로 쓰라고 했던 거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로그를 씌워서 지수에 있는 녀석 밑으로 끌어내릴 거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든지 부등식을 풀든지 아니면 RPM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어서 부등식으로 가보면 또 책 막 넘어가야 돼요. 부등식도 뭐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겠죠. 뭐 말을 봐야 되니까 해볼까요? 여기도 로그 부등식 역시나 로그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대신에 방정식하고 다른 거, 이거는 지수 부등식 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죠? 이건 지수 부등식 할 때도 당연히 그랬던 겁니다.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208쪽입니다. 그리고 로그이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시면 구한 미지수의 값이 밑조건 또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풀기 전에 메모해 놓고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빼먹기 십상이니까. 그 뒤에 푸는 건 어차피 똑같이 생겼고요. 다음 페이지에 3번 있죠. 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요것도 옆에다 같이 써두자고요. 밑과 지수의 미지수 x가 모두 미지수 x가 있는 경우 역시나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풀기 전에 126쪽 잠깐 가서 볼까요? (126쪽은) 또 어떻게 찾아가지? 아니네. 몇 쪽이야? 126쪽에 보시면 이 개념 확장하기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 내용이 그거죠.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도 미지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밑이랑 지수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경우다. 그런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밑이 미지수이긴 한데 밑이 둘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풀고 있고,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밑이 1일 때인 거야.
밑이 1이면 지수에 뭐가 와도 어차피 같잖아요. 심지어 뒤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밑이 0이어도 돼요. 0의 세제곱이고 0의 1제곱이잖아. 그것도 괜찮다고요. 그죠? 얘는 안 그런데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원래는 고려하셔야 돼요. 부호만 다르면 지수가 짝수일 때 혹은 홀수일 때 그럴 때도 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지지만 이런 단서가 안 달리면 그런 해들은 사실 일일이 손으로 다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밑이 둘 다 미지수 x면 지수가 같든지 아니면 밑이 둘 다 1인 거. 이건 사실은 얘도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 거지. 지수함수 그래프 생각해보면 밑이 1인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수함수 할 때 우리 얘는 고려하지 않았었다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도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라고? 로그를 씌워버릴 거라고요. 양변에 그냥 로그를 씌울 거다.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으니까. 만만한 상용로그 씌우시면 x 더하기 3에 로그 x가 2x 더하기 1에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우변으로 다 모아보면 2x 더하기 1에서 x 쓸까요? 2x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3을 뺀 거에다가 로그 x는 0 이렇게로 바뀌겠죠.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든지잖아. 얘가 0이 되는 게 뭐예요? 지수가 같은 거. 얘가 0이 되는 게 뭐예요? x가 1인 거. 그 밑이 1인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로그를 씌워버리면 뭐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해가 찾아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본격적으로 예제를 보러 가보면 양만 많지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될 만한 건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거. 뭐 이런 건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얘 밑이 2고요. 얘도 밑이 2죠. 32가 아니고 2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수끼리 비교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대요. 어쩔 거라고? 뭐 지수가 아니 밑이 같든지 아니면 지수가 0이든지. 오케이?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로그 씌워서. 오케이? 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뭐 하고 싶어져요? 치환하고 싶어지죠. 누구를? 2x제곱을. 그죠?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쓰고 가는 거예요. t제곱. 그 다음 누가 와요? 마이너스. 그죠? 더하기 32는 0. 4, 8, 32니까 4하고 8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다행히 둘 다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4랑 8이란 소리니까 x가 2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만약에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는데 음수가 있어.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하나 버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어차피 찾을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만드는 건데 실컷 t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두 개 나왔어. 그럼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1이란 이야기야. 얘는 x가 0인 거 알았는데 이건 x가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요. 별표치고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없다고. 이건 없는 거야. 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랑 푸는 거 어차피 똑같이 생겨서 풀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좌변, 왼쪽 1번 문제 밑을 2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얘도 2고 얘도 2잖아요. 좌변 지수가 뭐예요? 지수가 뭐예요? 2에 그거 아니고 2 더하기 2분의 x. 요 x제곱은 루트에만 딱 가로쳐져 있잖아요. 그죠? 얘 2의 제곱이랑 2의 2분의 1제곱에 x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x제곱을 할 게 아니라 얘한테만 x가 붙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뭐 부등식 푸는 거고요. 밑이 2니까 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밑을 3분의 1로 바꾸라는 얘기겠죠.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죠. 넘어갑니다. 하면 졸리잖아. 얘도 뒤에 것만 하나 볼까요? 뭐 둘 다 볼 건 아니고 요것만 푸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치환해야겠죠? 누구를? 영보다 크겠죠? 얘보다? t제곱. 얘는 뭐다? 9분의 t. 얘는 뭐다? 9t. 오케이? 9 곱하고 좌변 다 넘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하고 9하고 2개 나오죠. 0보다 크대요. t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사이에 껴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죠. 0보다 크다잖아. 그지? t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얘 때문에 얘는 버리는 겁니다. 그죠? 얘만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등식 해는 뭐가 된다? 이 부등식 해는 뭐가 된다? 부등식 해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2보다 커야죠. 9보다 큰 거 아니야. 이건 t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x가 2보다 커요가 해가 된다고요. 오케이? 앞에서 빼먹지 말라고 위줄 그었잖아요.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돌리셔야 돼요. 니네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나?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k의 범위 구해보래요. 일단 방정식이래. 뭐 하고 싶어지나요? 치환하고 싶어지죠. 누구를? 2의 x제곱을.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t제곱 빼기 4k t 더하기 k가 0이다예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한 건 x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만든 방정식은 t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t는요? 아이고야. t도 서로 다른 두 개겠지. x가 다르면 t도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0보다 큰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x는 그냥 실수 전체 중에서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 양수 음수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t로 치환했잖아. 이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은 어땠다고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얘가 만약 음근 가졌으면 2의 x제곱이 음수란 이야기 이해냐? 2의 x제곱이 음수란 이야기 아니야. x는 실수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t가 0보다 큰 거밖에 못 가지기 때문에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은 다 양수여야 돼. 그런 소리라고요.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세 가지 보는 겁니다. 뭐뭐뭐? 이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나왔는데 또 자꾸 물어봐서. 서로 다른 전혀 없어? 판별식
합, 곱. 판별식, 합, 곱. 이게 그 수학 상에 보면 2차 방정식 단원에 나올 때도 있고요. 2차 함수 단원에 나오는 책도 있고 2차 부등식 단원에 나오는 책도 있는데 제목은 이거야.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얘랑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이렇게 세트로 다 있거든요. 실근의 부호라는 건 무슨 얘기야? 2차 방정식 실근이 있는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거나 이런 거 보는 거였다고요. 근의 분리는 뭐예요? 특정한 실수 딱 하나 주고 경계를 하나 주고 뭐 예를 들어서 3이야. 두 근 모두 3보다 커. 두 근 모두 3보다 작아.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아. 뭐 좀 다른 표현으로 두 근 사이에 3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할 때 뭐 봤냐면 판별식 받고 합 받고 곱 봤어요. 이거 3개 보는 거였다고요. 얘는 뭐 보는 거였죠? 졸리구나. 판별식 보는 거고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보는 거였고요. 축의 위치 보는 거였어요. 그죠? 뭐 한판축 이렇게 외웠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3개를 보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와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며. 판별식은요. 0보다 커야겠죠. 둘 다 양수라며.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곱한 것도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뭐 뒤에 나오는 식은 어려운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구나가 중요해요. 그냥 딸랑 판별식만 보시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합이랑 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 낚으려고 나온 문제고 당연히 이걸 고려 안 하면 틀리게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겠죠. 판별식만 보시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요 똑같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그럼 t는 어때요? 다시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x가 양의 실근이야. x가 0보다 크다고. 그럼 t는요. 1보다 커야죠. 2의 0제곱은 1이니까 x가 0보다 크면 t는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치환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 거라고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도 1보다 커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별론가 보네. 아무튼 이게 좀 어렵게 하자면 그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치환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새로 생겨난다. 그게 이 문제에서의 요지입니다. 13번은 안 할 겁니다. 로그 함수 했을 때처럼 여기서 13번은 안 할 거고요. 녹화가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 몰라. 내가 제대로 멈추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멈출 수도 없고.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밑에 것만 볼게요. 그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보다 조금 까다로운 건 뭐였다고? 미조건 진수 조건이었다고요. C컵 문제 풀고 그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자. 로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일단 미조건이랑 진수 조건을 먼저 메모하고 출발하는 거다. 풀기 전에. x 0보다 커야 돼요. x가 2보다 커야 돼요. 얘는요. 원래 0보다 커요. 그죠? 이거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뒤에 양수 남거든요. 이건 원래 0보다 크기 때문에 얘 때문에 x의 제한이 따로 생기진 않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누구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그죠? x가 2보다 큰 것만 방정식의 해가 될 자격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 밑이 10이니까 왼쪽에 있는 거
3x제곱 마이너스 진수만 그냥 바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고 좌변 넘기고요.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하고 두 개인데 요 놈 때문에 얘는 버리고 얘만 데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거의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닌 경우도 문제집엔 있을 텐데 여러분 내신 시험지에는 당연히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문제 몇 개 내지도 못하는데 대충 풀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면 틀릴 만한 것들이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쓰고 출발하는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 거만 볼까요? 2 로그 2의 x 빼기 6 로그 x의 2 더하기 1은 0이에요. 뭐 하고 싶어져요? 치환해야죠. 밑이 다르잖아. 둘이. 그죠? 밑이 다르긴 다른데 보니까 어때요? 무슨 사이? 역수 사이. 얘하고 얘는 둘이 역수잖아요. 밑이랑 진수가 자리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t분의 1이 될 텐데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쓰고 가자고요? 밑 조건, 진수 조건 쓰고 가자고요. 진수니까 0보다 커야죠. 밑이니까 1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달고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면 2t 빼기 t분의 6 더하기 1이 0이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인가요? 맞죠? t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예요. 이거 버리면 안 돼.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죠? 로그 2의 x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래요. x는 2의 2분의 3제곱 2루트 2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해가 되겠죠. 둘 다 밑조건, 진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방정식에 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 뒤에 건 안 할래. 패스. 쉬운 거니까요. 뭐 할 거라고요? 잘 안 보이나?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다고요. 뭐 할 거라고요? 로그를 씌울 거라고요. 밑이 3인 로그 있잖아요. 얘는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시면 되겠죠. 이거 밑이 4인 로그네요. 취하시면 되겠죠.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방정식 푸는 거라고. 그죠? 아이, 어려운 거 아니야. 넘어갈 거야. 예제 4번. 뭐 하고 싶어져요? 치환.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죠? 근데 치환했는데 얘는 로그니까 아이고 뭐야? 치환된 녀석의 범위 없어요. t는 그냥 실수 전체 다 되는 거야. x가 0보다 커야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하고 나서 보면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죠. 안 구해지잖아요. 뭐 구해지면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얘는 안 구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근 두 개가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T1하고 T2 이렇게 두 개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 다시 X 찾으러 가야죠. 그 두 근이 누구다? 알파랑 베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치? 구하라고 한 게 알파 곱하기 베타거든요. 실제로 뭐 하라는 이야기다? 얘네들이 더해라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T1 더하기 T2 얘가 누구다? 로그 2의 알파 베타다. T1 더하기 T2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로 알파 베타 그랬는데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거 물어보면 치환된 녀석에서는 합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그죠? 비슷한 녀석으로 지수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1위로 넘어가서 볼까요? 로그 알파의 베타, 로그 베타의 알파야. 합을 구하래요. 당장은 못 구하죠.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해야겠죠? 뭘로 바꿀 건데? 뭐 2로 바꿔야죠. 밑이 2인 거밖에 없는데.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로그 2의 베타, 로그 2의 알파. 그리고 나서 보면 통분하면 분모는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곱한 거. 분자는 로그 2의 알파 제곱, 로그 2의 베타 제곱 이런 건데 그 로그 2의 알파나 로그 2의 베타는 t에 관한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그냥 두 실근이라고. 그죠? t1분의 t2, t2분의 t1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이니까 이건 t1, t2 합의 제곱에서 t1, t2 곱 두 개 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푸시면 되겠죠.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등식,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대신 밑조건, 진수조건이 더 중요하게 쓰일 녀석이에요. 1번은 뭐 그냥 1차 부등식이어가지고 넘어가고요. 1번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밑이 좀 눈에 익지 않은 0.3이야. 1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진수끼리 비교하실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 1번 조심하시면 되고요. 2번은 밑이 둘 다 6이죠. 그래서 이제 진수끼리 비교할 건데 하기 전에 버릇을 이렇게 들이자고요. 얘 데리고 가는 거야.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좌변은 x 마이너스 에이 전개할까요 바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우변 누가 와야 돼요? 6이 와야 됩니다. 그죠? 이 1이라는 건 로그 6의 6이니까 밑이 다 6인 녀석으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등호의 방향은 안 변하는 겁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3, 0보다 작대요. 사이에 x가 들어있겠죠. 그죠? 답은 이게 아니라고. 답은 누구라고? 이거라고요. 얘 때문에. 그죠? 방정식은 운 좋게 뽀록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부등식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저거 생각 안 하면 무조건 틀리게끔 나올 거라고.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 뭐 딱히 할 게 아닌데? 치환하면 되겠죠? 넘어간다. 문제 보시면 로그 3x 다 치환해서 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7번 뭐 해야 된다고요? 밑이랑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더라. 뭐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죠? 요거 할까요? 상용 로그네요. 밑이 10인 로그 취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하면 좌변은 뭐 돼요? 우변은 뭐 돼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밑이 10이었으니까. 오케이? 로그 x 제곱에 2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뭐 t로 치환한다고 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t의 범위는 0하고 2의 바깥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x를 바꾸면 로그 x가 0보다 작거나 이 뭐야 이거? 로그 x가 2보다 큰 거예요. 로그 x가 2보다 크다는 건 x의 범위는 10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작다는 건 x의 범위는
1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틀렸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진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부등식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로그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요. 앞에다가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안 쓰시면 마지막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다 풀고 틀린다고. 아깝게. 풀 때 로그가 눈에 들어오면 미조건, 진수조건 꼭 생각하세요. 8번부터는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9번 하나 보겠습니다. 8번, 9번, 10번 3개 달려있는데요. 아까도 9번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9번 하나 풀게요. 나머지는 활용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연간 총 배출량 10만 톤이고요. 뭐 하려고? 공해물질 축소 좋은 거 하겠대요. 그래서 매년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4.5% 줄어든대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로그 값이 나왔잖아요. 저게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상용로고 표를 하나 주고 풀어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쟤네들을 쓰겠지. 예. 근데 이제 4.5%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매해 4.5%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4.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95.5%가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100% 중에 4.5는 줄어서 없어졌고요. 이 남아있는 애들이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애들 중에 또 4.5%가 날아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날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하다고요. 95.5%로 축소가 되고 있구나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 10만 톤 있었는데 얘가 95.5%씩 줄어들기를 몇 년이 줄어들어야 5만 톤 이하가 될 거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요 n이 얼마인지 찾으세요인데 일단 밑이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상용로고 씌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에 있는 부등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지수로 풀자니 너무 복잡해.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럼 그냥 1차 부등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씌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라고요. 아무튼 괄호 안에 보시면 상용 로그의 값들 나와 있으니까 로그 씌워보면 바로 로그를 씌워볼까요? 상용 로그 씌우면 1 더하기 n 로그 0.955 로그 5. 뭐 로그 5는 문제에 6990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요. 로그 9.55가 나와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0.955거든요. 이건 값이 얼마예요? 어떻게 찾아요? 힌트가 이거니까 어쩔 거다 이거. 로그 9.55에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하나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그죠? 0.980 빼기 1. 그죠? 그래서 얘 여기다 싹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뭐 1 넘기고 요거로 나누면 n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푸는 건 니들 몫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연수 n을 찾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뒤로 있는 그 대표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RPM에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다른 건 됐고 우리 로그에서 RPM에 보시면 그 지수함 로그 함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생긴 문제 하나 나와요. 뭐 요걸로 볼게요. 444번.
약간 식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x의 범위가 1 이상 1000 이하일 때 y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보고 뭐 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지수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좌변 로그 y, 우변은 요 2 마이너스 로그 x가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로그 x에 로그 x를 곱한 꼴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 살펴봐야겠죠. t의 최소값 얼마? 0. 최대값 얼마? 3. 왜? x는 1에서 1000 사이라며. 1 집어넣고 1000 집어넣어보면 t의 범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로그 y의 범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t에 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래요. 뭐부터 본다고? 그죠? 대칭축. 대칭축 어디? 1. 범위 안에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그럼 t가 1일 때 최대야 최소야? 최대. 위로 블록이니까요. 최대. 언제 최소? t가 3일 때 최소.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최대 최소의 곱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 하시면 안 돼요. 로그 y의 최대고 로그 y의 최소인 거야. 로그 y가 1인 거라고요. 로그 y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지금 찾은 거잖아. 그럼 그걸로 다시 y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죠. y의 최대값 얼마다? 10이다. y의 최소값 얼마다? 1000분의 1이다. 둘이 곱하면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막 별것도 아닌데 계속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막 약간 어지럽죠?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뭐 책 편 김에 옆에 보시면 뭐 14번 유형 같은 거 말로만 할게요. 14번 유형 같은 거 보시면 보세요. 그냥 여기 연립방정식이야. 이게 지수도 그렇고 뭐 로그도 그렇고 방정식에 연립방정식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뭐 치환하면 2차 방정식도 되고 유리방정식도 되고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블에는 기본 다지기에 보니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예제 문제로는 없어서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로그 x의 4고 로그 y의 2야. 그냥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치환해서 그냥 풀면 되죠. 그죠? 알파랑 베타 따로 구해서 다시 x, y 찾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어차피 식이 2개 있으니까 미지수 2개 따로따로 치환해서 그냥 푸시면 간단하게 풀리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됐든 로그가 됐든 연립방정식 푸는 건 거의 똑같을 거고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업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끝이 나고요.